이번에 알아볼 책은 모퉁이 교실에서 생긴 일입니다. 2023년 9월에 출간된 신간, 새 책입니다. 새 책. 주니어 김영사 출판사 100년학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죠. 주니어 김영사 출판사에서 출간된 황선미 작가의 세상에서 제일 달고나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장가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캐릭터를 한 번만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출판사 측의 의견이 이번 작품이 만들어진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가뿐 할머니는 동일한 캐릭터 설정을 가지고 모퉁이 교실에서 생긴 일에 다시 등장합니다. 장가뿐이라는 캐릭터는 가난한 집의 딸이라서 학교에 간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글자를 모르고 학교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67이라는 나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8살 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교실도 남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뒤뜰은 풀로 뒤덮여버린 세보미아 민조의 초등학교. 장가뿐 할머니의 제안으로 그 뒤뜰에서 토끼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얀 토끼를 받기로 하는데 어째서인지 도착한 건 어린 하얀 토끼가 아닌 다 커버린 갈색 토끼였습니다. 장가뿐 할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4학년 오빠는 어쩌다가 사고를 당했을 뿐이에요. 중앙계단이 부서졌는지 멀쩡한지 알게 뭐냐고요? 진짜로 본애도 없는데. 거기는 문이 죄다 잠긴 데다가 커튼이 쳐진 것처럼 유리창도 어두컴컴해요. 멀리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야, 너 때문에 나 소름 돋았잖아. 진짜로 민조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지? 오늘 밤에 초코우유를 가져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누가 좀비처럼 몸을 베베 꼬며 말하자 애들이 킥킥대며 금방 따라했어요. 노노 초코우유, 버블 슬러시로 부탁한다. 그러니까 코웃음을 쳤어요. 뭔 소리? 민조는 존재감이 없어서 그냥 변기에 빠진 거야. 바른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요. 책도 많이 읽어서 존재감이라는 말도 알겠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런 말도 막 하는 거고요. 솔직히 나는 존재감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민조를 놀려먹으려고 나쁘게 쓴 말이라는 건 알겠어요. 변기에 빠져서 녹아버렸나? 변기에 빠져서 꼬르륵. 애들 몇 명이 맥 빠지는 소리로 웃었어요. 나도 웃는 척 입을 벌렸는데 그만 헝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꼭 바보 같았지만 가만히 있다가 존재감도 모르는 애처럼 보이는 것보다 낫죠 뭐. 왠지 나도 웃기는 소리 한마디쯤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앉은 기영이가 먼저 톡 나섰어요. 박민조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지 않냐? 있어도 없는 애 같은 애잖아. 나도 모르게 기영이를 돌아보았어요. 나처럼 애들도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기영이는 누구를 놀리는 애가 아닌데 그 말은 너무 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앞에 서 있는 장가쁜 할머니를 보았어요. 예상대로 할머니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장가쁜 할머니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박민조가 그 말을 못 들어서 참 다행이다, 그치? 이번에는 부드럽게 다시 말했어요. 나는 말이다. 장기영이랑 같은 반이라서 좋아. 기영이가 좀 장난꾸러기라고 해도 말이지. 우리는 다 3학년 1반이잖아. 기영이가 얼굴이 빨개진 채 머리를 긁적였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초등학교 정보는 100년이 넘은 어느 학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전에 작가와의 만남 때문에 갔던 곳입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7명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학교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많던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전에는 학생이 1000명도 넘게 있었다는데. 저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안타까워요.
입학할 어린이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 입학생 덕분에 폐교 위기를 넘긴 학교에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장가쁜 할머니는 제 어머니랑 닮은 점이 많아요. 어머니는 장가쁜 할머니처럼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글자도 모른 채 평생 고생하며 살았죠. 기억력은 좋은데 읽을 줄 모르고 암사는 잘하면서 숫자를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발바닥에 본인 이름을 펜으로 적는 걸 여러 번 보았어요. 그게 좀 이상했는데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던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내가 예쁜 책가방도 사주고 학교에도 보내줄 텐데.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 이름 중 한 글자를 따서 장가쁜 캐릭터에 붙여주는 게 전부였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쓰곤 해요. 미래까지 생각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작품에서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더해서 이야기를 상상하고자 했어요.